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34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한번 펼쳐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34번은 오답률이 두 번째로 많았던 번호였고요. 오답률의 퍼센트는 바로 70.1%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자, 지금부터 이 34번의 리딩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리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능 리딩을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요. 해석을 하는 게 리딩이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석은 리딩이 아닙니다. 해석은 정말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학습이고요. 수능 리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할때 무엇을 내가 강조해서 읽을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모든 단어를 다 강의 이 세기로 학습을 한다면 절대 정답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약을 조절해서 일줄 아셔야 되는데 가장 강하게 읽어야 되는 구간이나 또는 품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리딩할 때 가장 중요한 품사가 누구예요? 누구를 봐야지 가장 정답이 잘 나올까요? 자, 머릿속에서 떠올린 게 있어요. 대다수 친구들에게 제가 이거 물으면 동사라는 대답을 합니다.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문법 파트에서 중요한 거지, 리딩 파트에서는 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다른 품사 떠올리셨어요?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를 배울 때, 문장의 형식을 배울 때 가장 필수적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잖아요.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정답이 보여요. 가장 중요한 품사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명사라는 건 여러분 개념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어입니다. 함축이라고요. 모든 내용을 이 명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딩을 했을 때 항상 명사를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명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은 존재죠.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필수적 요소의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명사랑도 친하잖아요. 더 이상 제가 더 설명할 게 있나요? 형용사의 중요성을 그만큼 필수적인 자리와 명사와 친하다라는 건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동사요? 아닙니다. 아직 동사 안 나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사라는 걸 조금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부사라는 건 만약에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글을 썼어요. 너무 중요하다. 너무 많다. 이런 식의 부사를 자주 쓰게 되면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너무라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강조에 대한 증거가 evidenc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사를 많이 쓰게 되면 반드시 밑에 근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부사라는 거는 정말 사실에 근거했을 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언어들입니다. 부정어라는 거는요, 어떤 글에 있어서의 흐름에서 반대로 간다, 역행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흐름을 역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어. 부정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 노가 붙는다거나 낫이 있거나 논이 있거나 이거 잘 아시죠, 부정어. 하지만 만약에 few 니를 같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 요걸 훨씬 더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동사 나옵니다. 동사 중에서도요, 바로 어떠한 이 흐름이 역행하는 동사, 부정적인 동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dispu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어원을 뜯어보면요. dis라는 게 어떤 의미죠? 바로 away의 의미이고요.
퓨트라는 것 좀 여러분 쉽게 입장에서 컴퓨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가 뭐죠? 함께 이렇게 퓨트, 뭐 계산해서 답을 도출하거나 함께 생각하는 하나의 기계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퓨트라는 건 원래 어원이 생각하다, 계산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따로 떨어져서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바로 논쟁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결국에는 이런 부정어가 부정의 접두어가 들어가게 되면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목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글을 읽으실 때는 머릿속에 명사, 형용사도 최대한 힌트를 얻으시고 부사가 나오면 근거가 나오겠구나. 부정어가 나오면 흐름이 바뀌니까 내가 주의를 해야 되를 항상 몸에 체화를 시켜야지만 수능 리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팁이고요. 그러니까 팁이 여러 개 중에 지금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와 뒷받침되는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요.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우리 영어에는 의미어와 기능어라는 게 있어요. 의미어와 기능어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미어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글이라는 어떤 집을 지어요. 글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핵심이 뭘까요? 벽돌이잖아요. 그럼 의미어는 벽돌에 해당이 됩니다. 기능은 얘들 벽돌만 있으면 또 집이 지어지진 않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멘트 같은.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의 글을 읽기를 시키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멘트만 열심히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도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미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이 부사, 그 다음이 의문사, 그 다음에 부정어, 그 다음에 본동사, 동사 중에서도 여러분 비동사는 제외합니다. 비동사는 존재의 의미만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본동사에서 특히 부정어의 접두사가 들어가면 주의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능어에는요 누가 있냐면 영어에서 관사, 대명사, 전치사, 조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가 명사, 형용사를 잘 읽으면 오늘 34번도 그렇습니다. 명사, 형용사 다 잘 읽으면 정답 나옵니다.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 문제 수능은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의미어를 중심에 읽지만 또 이런 기능어를 잘 봐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사에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순서 배열 문제.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관사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정관사, 더입니다. 앞에 만약에 어떤 말의 과정, the process, 그 과정이란 말이 나왔으면 바로 앞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열거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랑 비슷한 단어나 그거에서 비슷한 흐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뭐 문제에서는 중요하죠, 당연히. 그다음 대명사도 마찬가지. 지칭 추론 문제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지금과 같은 34번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큰 핵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치사도요, 여러 가지 전치사 많죠. 뭐, with나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전치사 말고 저는 가장 중요한 전치사는 반드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into와 to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리딩에서 잘 읽으셔야 돼요. into라는 전치사는 항상 뒤에서 보면 결과적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결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 글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to라는 거는 가장 뭐뭐로라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향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 즉 예를 들어 from A to B라고 해서 A에서 B까지 할 때 B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o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전치사입니다. 자, 조동사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가정법이긴 하죠. 조동사라는 건 나의 확신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 일 수 있다는 can과
우드 같은 건데 사실은 이걸 많이 쓰면 이 사람은 자신의 글을 쓸 때 확신도가 떨어지는구나. 요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장에 정말 불확실한 메일을 쓰면 이 사람이 말은 거의 여기 주장에 되게 약하구나. 뭐 이런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친구들이 명사 형용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되고 난 뒤에 글을 읽어야 여러분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냥 친구들은 보면 해석만 하니까 뭐가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을 때 뭐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답을 도출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글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주제를 처음부터 빵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요. 처음에 이게 주제입니다. 명확하게 주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글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어떤 구간을 내가 잘 읽어야 되는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뭘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뭘까를 생각해야죠. 읽어 보셨을 때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선생님이 정답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꾸 스탑을 해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뭘까요? 가장 작은 단위? 바로 information입니다. 결국에는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일단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정보가 다른 단어로 또 paraphrase, 단어가 바뀌고 변형되는 걸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정보가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단서를 읽어야 됐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줄을 쫙 꺼볼게요. 요것만 봐도 정답은 보입니다. 보세요. 정보.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주제를 제가 해석할게요. Most of human thought, 많은 인간의 생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디자인을 설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Screen out. 자, out은 딱 봐도 부정 의미입니다. 밖에 이렇게 배제된다는 의미잖아요. screen 보이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배제시키다는 뜻이에요. 혹시나 이 배제시키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초장의 진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제에서 내가 얼만큼 단어를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요, 흐름을. 근데 여러분이 총알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제에서 많은 걸 놓치게 되면 예시를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럼 시간을 뺏기게 되고요. 단어에 네가 이해하는 수가 적다면 사실 아래쪽에 영어의 특징이 계속 풀이를 해주긴 합니다만 계속 여러분들이 힌트가 없어진 채로 계속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이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잔소리 같지만 평소에 단어에 대한 거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선 갑니다. 그리고 단어를 할 때 제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원에 근거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오는지를 깊게 이해해야지만 그게 활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그냥 오늘 외우고 내일 까먹는 그런 하루살이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정보라는 걸 배제시키도록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to sort가 뭐죠? 분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나머지, 배제하고 난 뒤에 있는 나머지, the rest가 나머지잖아. 이걸 모르면 지금 송수 메이저가 아니죠. 지금 이 대상은 송수 메이저입니다, 저는. 정보를 배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nto 아까 제가 중요한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 머리는, 생각은 바로 정보를 배제하고 골라내서 manageable condition, manageable이 뭐죠? 이용 가능하고 처리하기 쉽다는 뜻이야. 처리하기 쉬운 하나의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활용하도록 하는 상태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정보가 배제되고 분류돼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는 단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근데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라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되면 chaos. 바로 혼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혼동이라는 걸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털이 보이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은 뭔가를 생각하셨어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량, 그죠? 작은 양을 찾아내요. relevant, 관계 있는, 즉 우리의 욕구와 관계 있는 작은 양의 정보를 찾아내고 난 뒤에 그것을 usable,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상이라는 어떠한 생각입니다. 예상이라는 생각은 결국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는, 관계없는 이라는 뜻이죠, 이게. 관계없는 정보를 이렇게 screen out, 걸러내는 걸 참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지금 뭘 이야기할 거죠? 이 과정들이 뭐죠? 정보가 들어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나와 관계된 정보와 관계되지 않는 정보를 결국 처리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은 뭘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필요한 정보, 필요하지 않은 정보 없애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정답이 나오죠.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즉, 표시되어집니다. 뭐에 대한? 꾸준한 제거. 정보의 제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위에서 나온 스크린아웃이 제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크린아웃이 정보에 대한 스크린아웃 제거가 결국에는 우리 정보 처리의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다시 마지막 정리할게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두뇌는 정보를 제거하고 분류하는구나. 그래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구나. 그런데 때로는 정보가 들어오면 카오스 상태가 되는데 특히나 너무 많을 때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바이터 필수적이야. 작은 양을, 특히나 감기는 작은 양을 우리가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만드는 거지. 특히나 우리에게 기대라는 생각, 예상이라는 생각이 그걸 좀 도와준다고. 그렇죠? 관계 없는 것들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은 결국 필요 없는 정보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구나. 정답이 2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뭘 읽었죠? 품사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information, data, health, enormous, relevant, small, usable. 그러면 relevant. 다 명사형사 중심이에요.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제 말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해석 다 나중에 끝에 할 겁니다. 요 구간을 선생님이 아까 정말 잘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 마찬가지 중요한 힌트 두 번째를 놓친 겁니다. 보통 글을 쓸 때는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 중요해라고 어떤 언지를 던져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패턴, 팁 두 번째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장을 나타낼 때는 어떠한 아이를 많이 쓰냐면 should, have to, must, need to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있죠. 가주어, 진주어 패턴 나와주고 이 사이에 형용사들이 정말 대디와 투부정사 이하는 중요해.
critical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crucial도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required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만 필요되어줘요.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필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necessary는 진짜 많이 보셨죠? 마지막이 오늘 글에 나온 vital입니다.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vital. 이런 걸 모르고 만약 글을 읽었다라는 거는 그냥 해석만 맴도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답이 도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tal 이거 진짜 내가 집중해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흐름을 역행하는 반전과 반론에서 보통 주제가 나오게 되어 있죠. 반전과 반론. 그게 바로 however, but, yet 같은 어떤 연결사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반전 반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지금 다 정리되셨죠? 혹시나 조금 빠르다면 여러분은 잠깐 멈춰놓고 쓰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저는 또 글을 읽기 전에 해석을 바로 하지 않아요. 해석은 해석지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해야 될 건 분석하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주제가 첫 번째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여러분 제가 수능에 10가지의 구조를 말씀을 지금 여기선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녹화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주장은 마치 우산과 같아요. 우산. 우산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사는 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글은 보통 straightforward라고 하죠. 우산 위쪽 그다음 더 밑에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글은. 그러니까 우산이란 개념은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말에 의해서 제가 비유를 하고자 한 거예요, 지금. 전체를 담고 있어요, 이게. 위에가. 그래서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전체를 담다 보면 모든 말을 다 담아야 되니까 이야기에 있는 단어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가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말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supporting idea, 근거들, 이거잼플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재진술, 다른 말로 요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글 또한 역시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빈칸 추론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요. 주제 연관성, 주제이거나 또는 주제 관련성이 당연히 100%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빈칸 뚫어두면 누가 맞추게요? 아니잖아요. 즉 여기에서 얘가 여기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죠? screen out. 그러니까 또 elimination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요게까지, 여기서 요게까지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out of 요까지 맞죠? 여기서부터 knowledge까지가 바로 해결책 1입니다. 어떤 현상, 이 현상에 대한 해결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두 번째 해결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요 구간이 뭐다? 재진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해결에 대한 마지막이 해결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 흐름, 이게 바로 구조 독해라고 하죠. 구조를 뜯어본 겁니다. 주제 나와가지고 현상 이야기하고 그 현상에 대한 해결책 1, 2,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 강화, 그 다음에 이 해결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또 나옵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자, 주제는 어쨌든 인간, much of human thought, 많은 인간의 생각은 만들어집니다. 바로 배제하죠. 정보를 배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to sort, 종류를 나눈다라는 것이요. 나머지라는 건 바로 분류한 것 이외의 나머지를 종류를 나누어서 바로 결과적으로 manageable, 여러분들이 하나의 처리 가능한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라고 나오죠. inflow, 유입이란 뜻이죠. 여러분 정보가 유입이 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could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조동사죠. 뭐뭐일 수도 있어요. 라는 거죠. 어쩔 수도 있어요. could create.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압도적인 하나의 카오스. 바로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너무 많이 되면 혼돈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강조하는 심표는 부연 설명이죠. 특히나 그것은 뭐뭐 할 때, 뭐뭐 하게 되면 이란 뜻이죠. 기분은 이걸 지금 문법적 설명하면 좋지 않아요. 문법은 문법 시간에 하는 거예요. 뭐뭐 할 때란 뜻이고요. 정말 엄청난 양이 들어왔을 때 그러합니다. 라는 거죠. 뭐의 엄청난 양이죠? 바로 정보의 양입니다. 근데 이 정보가 문화나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내가 살면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쓰는 이런 정보량이 엄청날 때 특히나 더 우리가 압도적인 카오스, 바로 이러한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힘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한테 제가 가장 쉽게 풀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사실 많이 읽으면 이거 더 헷갈려요. 핵심은 잘 읽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out of는 중에서란 뜻이죠. 각 아닙니다. 이런 모든 sensory, 감각의 impression, 바로 인상과 가능한 정보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인상 깊은 것들 정보와 내가 이용 가능한 정보 중에서 it is vital to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작은 양의 정보를 좀 찾아볼까요? 어떤 작은 양의 정보냐면요. 이러한 작은 양의 정보입니다. 바로 most, 가장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개인의 욕구와 필요와 가장 관련 있는 정보를 찾아보고 난 뒤에 이게 1번입니다. 2번, 이제 organize, 조직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1번, 2번 병렬이죠. 뭘 조직하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그것이라는 건 앞에 나온 작은 양을 뜻하는 겁니다. 즉, 우리 욕구와 관련된, 가장 관련 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결과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into가. 결과, 유용한 하나의 stock of knowledge. 유용한 이런 지식 더미가 결국엔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해결책 두 번 갑니다. 그래, 네 말 알겠어. 보세요. 이 글에서 그 쓰니 말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와.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 중에서 작은 양의 정보, 네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유용한, 쓸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화해보세요. 조직화해보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직화하고 빼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 필요한 정보야, 필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고 분류를 할 때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의 예치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런 예상, 이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존의 어떤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예상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예상이 바로 이러한 작업이라는 건 해결 1과 해결 2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의 일부를 성취해 줍니다. 특히 도와주죠. 바로 정보를 배제하는 걸 도와줍니다. 어떤 정보를 배제합니까? 바로 관련이 없는 정보요. 바로 여러분 예상해 봤을 때 관련 없는 정보를 배제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attention, 우리의 관심이 엄청나게 포커스 온이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 명백한 모순이 있으면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이거 필요한 정보다 없는 정보다 이렇게 여러분 나눴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 모든 집중을 가면서 거기서 정보를 또 처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 배움과 이런 기억의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들어지는 거, 표시되는 겁니다. 꾸준한 정보의 제거를 통해서. 자, 여기 상태에서 나머지 1, 3, 4, 5 읽어볼까요?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습자를. 소셜 스킬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이 말만 봐도 X 치셔야죠. 그 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external aid. 뭐죠? 외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억 용량이 왜 나옵니까? 단어를 보시면 전혀 언급이 되지도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정확성. 뭐를? 들어오는 정보의 정확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정확성이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가 필요한 게 한 정보를 우리가 그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facilitate는 촉진화시키는 거죠. 뭐를 포함함. 뭔가 우리가 혼란 주는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간다.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너무나 많은 게 2번인데 이걸 왜 우리 친구들이 못 골랐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거의 3,000명 넘게 쳐서 55.8인가 8이 평균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등급을 2 이상 잘 받아서 잘 받고 지금 형 고의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오직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오직 일부분만 알아채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이해를 하고 가져가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오직 프랙션 일부, 즉, 인식된 것 중에서 일부만이 사실 처리가 되죠. 인식된 것 중에서도 일부만 처리가 되고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 저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처리해서 기억으로 갔다고 해서 그 기억을 또 활용할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에 집중한 그것 중에서 오직 일부만이 retrieve. retrieve가 뭔 뜻이죠? 되찾다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너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쫙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잘 보세요. 이 글을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정보라는 것을 유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배움과 러닝과 마지막 기억으로 가는 어떠한 흐름인데 특히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러닝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배운다라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 공부하고 이게 배우는 게 아니죠. 내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배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글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바로 스크린 아웃 하는 과정과 분류의 과정이 나오죠. 여기에서 스크린 아웃을 하고 시험에 출제를 했고 elimin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품사는 위에는 동사고 밑에 명사지만 그거 따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보가 들어왔으면 그걸 어떤 거는 배제하고 어떤 건 분류하고 이걸 누가 해준다 그랬죠? 누가요? 바로 예상이라는 녀석이에요. 예상이라는 녀석이 배제하고 분류를 해준다. 어떤 기준으로? 나와 관련 있구나. 나와 관련이 없구나라는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들이 결국에는 process,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일부가 저장이 되고 그 중에 또 완전 일부만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기억에서 꺼내볼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일부만, 정말 극한 일부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배워서 어쨌든 내가 러닝해서 알았던 정보들이 전부 다 기억할 수 없는 이유는 일부만 정말 거기 일부만 저장이 되고 일부만 어떠한 저장이 된 거에서 저 깊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극한 일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된다라는 글이 이 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주제를. 이 글은 한국어의 주제는요. 바로 한국어 주제입니다. 두 가지 다 적어볼게요. 학습과 기억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제거하는 과정이다.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제라고 적었으면 이 주제를 영어로 적는 것이 바로 고등 내신입니다. 아니면 고등 내신은 거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작아졌죠? learning. 적어봐요. memory, are, process. 선생님, 빈칸으로 이렇게 뚫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좀 채워볼래요?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는 게 바로 고등의 서술형입니다. 배움과 기억은 끊임없는 과정이다. 이거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죠. 뭘까요? 분류와 제거의 과정이다. 여러분들 배움과 기억은 필요한 정보, 필요하지 않는 정보 이렇게 여러분 분류하고 지워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 됐죠?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S. 분류하는 거 sorting. 제거하는 거 eliminate.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됐죠? 여러분 34번 글이었고요. 막상 보면요. 이 문장 개수가 지금 8개 문장이거든요. 8문장이에요. 개수가 보니까.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지막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팁을 수능은 어마어마한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8문장밖에 되지 않아요. 8문장이 여러분 엄청난 논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요. 그래서 8문장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평소에 책을 읽었을 때 나왔던 내용의 극한 일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은 그만큼 백그라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8문장에서 어마어마한 논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부지런하게 남은 4년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떤 내용이죠? 학습과 기억은 결국 여러분 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없애는 과정이다라고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첫 시작. 아, 얘 별거 아니다. 나 할 수 있다. 단 부지런하게 많은 지문을 읽던가 아니 부지런하게 독서를 많이 하시던가 이런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번에 또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